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먹을 게 점점 많아지는 것 같죠? 어제도 자전거 타다 보니까 보리가 누렇게 익어갑니다. 그럴 때쯤 되면 오디가 익습니다. 뽕나무에 오디, 그 다음에 뻔나무에 뻗도 익어갑니다. 그 다음에 앵두도 익어갑니다. 먹을 게 많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날에 먹을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점점 증가하냐 이 말이에요. 환자들이 증가하냐.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몸 내부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외부에만 뭘 찍어바르니까 문제가 된다. 어제 텔레비에 무슨 얘기 나왔냐면 51세 어떤 여성이에요. 근데 뭐 피부 관리하느라고 그 인공 눈물을 얼굴에다 찍어발라요. 그래서 저 눈에다 눕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여기다 찍어발라요. 그러니까 텔레비에 그게 나왔대요. 어디에 뭐가 이게 뭐가 이걸 인공 눈물을 찍어 바르면 뭔가 뭐 좋아진다고. 근데 실제 나이 51세인데 그 텔레비에 나온 그 얼굴에 비친 거는 70 중반쯤 된 얼굴이에요. 근데 뭐 그 인공 눈물 찍어 발라가지고 좋아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에? 그럼 먹는 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 몸을 바로 알자. 내 몸을 바로 알지 못하면 비싼 거 아무리 찍어 발라도, 그 여자분 같은 경우는 뭐 비싼 뭐 화장품 4종류를 뭐 찍어 바른대. 그런데 뭐 2종류 보통 가격에 그 2종류 찍어 바른 사람하고 피부가 뭐 특별히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돈만 비리고 있는 거죠. 우리 속 내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속 내부에 서식하는 그게 얼마나 되지? 과거에 약 200여 종 있었대요. 그런데 장내 미생물 서식하는 세균은 200종에서, 과거에는 200종에서 현재는 이렇게 좀 연구했나 봐요. 1000종, 약 300종에서 1000종의 세균이 서식을 해요. 그리고 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균의 수는 약 3만 6천여 종 정도 됩니다. 장내 미생물의 수는 약, 이 세포는 60조, 그 다음에 미생물의 수는 뭐 39조에서 100조 마리. 그런데 이러한 세균들이 무엇인가를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야 돼. 먹으면 이들의 먹이가 돼.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세균이나 미생물들이 다 먹느냐? 이게 먹는 놈이 있고 안 먹는 놈이 있어요. 그럼 먹는 놈은 자꾸만 강해질 거고 안 먹는 놈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장내 세균이 어떤 것은 아예 소멸돼 버리고, 또 좋은 거는 계속 좋아지고, 그럼 이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역시 질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 장내 미생물 이 약 40조에서 100조 마리 이 미생물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느냐, 질병을 달고 사느냐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조 마리의 음식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예요. 근데 음식에 신경 쓰는 사람은 없어요. 장내 미생물의 수와 종류, 세균이 어떤 게 있는지 거기에 신경 쓰는 사람은 없어요. 학자 이외엔 없어요. 그러니까 내 건강은 여기 음식 먹는 밥 숟가락 한 숟갈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이 한 입 먹은 음식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 어떤 과정을 겪느냐 하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하게 사느냐, 아픔을 달고 사느냐, 여기에 결정적인 그런 그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음식을 모르면 건강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분처럼 뭐 인공 눈물을 찍어 바르고 뭐 비싼 화장품 4종 5종을 그냥 1시간 반씩 찍어 발라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 나이가 50인데 70 중반에 그런 얼굴을 갖고 있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만 베리는 거지. 자, 여기 음식물을 먹는 과정에서 요게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이게 염증을 제거하는 이러한 일을 해. 아시겠어? 일을 한다 이 말이야. 염증을 줄여. 그 다음에 건강을 하고 그 다음에 몸의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을 해요.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이게. 포스트 바이오틱스라 해서 SFA를 이걸 생산해요. 생산량을 증가시켜. 그래서 건강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가공식품이나 초가공식품 이건 유해균이지. 유해균을 보면 이게 염증을 더 많이 해요. 트리할로메탄 옥사이드라고 해서 이러한 염증성 물질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게 전부 다 음식에 의해서 한 사람은 유해균을 많이 만들고 어떤 사람은 유익균을 많이 만드는 이러한 잘못된 식습관과 올바른 식습관을 가진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 사람은 건강하게 살고 이 사람은 질병을 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약이든 음식이든 먹으면 입으로 들어가서 이 미생물이 뭔가 소화를 해요. 뭔가 처리합니다. 하나는 생명을 구하는 이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또 하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 약재 중에 보면 시클로포스파미드라고 하는 약은 장내 미생물이 풍부할수록 유익균이 많을수록 약 효과가 잘 나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건 생명을 구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하죠? 자, 그런 거 보면 이 음식을 모르면 건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장내 미생물의 수와 종류와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안 돼. 장내 미생물의 수와 종류 세균들이 뭘 먹고 살아? 음식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음식을 모르고는 절대 건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리고 인간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의 기본, 인간 성장의 기본이 있어요. 기본. 그게 뭐냐면 하나는 면역력,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신진대사, 그 다음에 인지력, 그 다음에 호르몬 균형,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 이렇게 5가지가 이 인간의 기본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 구성, 뼈다귀, 근육, 살, 그 다음에 피, 요거는 육체 구성 요건이야. 그것보다 이게 범위가 큽니다. 왜? 여기는 인지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 성장의 기본, 이 5가지, 하나, 둘, 셋, 넷, 5개 요 중심에 누가 있느냐? 여기에 미생물이 1, 2, 3, 4, 5에 전부 다 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을 모르면 이러한 인간 성장의 기본 요건을 균형을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생겨요. 이것에 의해서도 병, 이것에 의해서도 이거 다 병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미생물을 모르면 안 돼. 그럼 미생물이 먹고서 유익균이 많이 증식될 수 있도록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음식을 먹어야 아픔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자연식이에요. 생식과 생체식이에요. 제철 음식이고 조리 최소한 음식이야. 또 즐겁게 먹고 소식하고. 근데
이런 유익균을 많이 생산하는 거, 이게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이런 걸 먹고 있는 현대인들은 질병이 줄어들 수가 없어요. 디스바이오시스, 이건 유해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균형과 조화와 균형이 깨지는 이런 가공식품을 많이 먹어서 유해균이 더 많이 있는 디스바이오 상태가 되면 몸 안에서 뭐가 염증이 다발로 일어나요. 염증이 다발로 일어나면 그걸 복원시키고 재발하고 리바운드 하다 보면 이게 암세포의 누적과 이상세포의 누적과 퇴적, 이게 바로 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염증성 물질이 점점 증가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유익균과 유해균, 익균과 해균은 이렇게 시솔탑니다. 이게 많으면 유해균이 줄어들어요. 유익균이 줄으면 유해균이 많아져.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음양론적으로 돼 있어요. 이게 기량작용이야. 그럼 이왕이면 좋은 균이 많은 쪽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좋은 음식을 먹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유해균이 많은 거, 이 유해균이 많아서 장내 염증이 많아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염증성 질환이 장누수 증후군, 그 다음에 크론병이야.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편식을 했거나 이 장내 미생물, 이 백조마리의 미생물과 이 세균들이 편식을 했거나 아니면 먹이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해균의 먹이는 많은데 유익균의 먹이가 줄어든다 이 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 염증이 많아지면서 장누수 증후군 현상, 그게 과민성 장증후군, 그 다음에 크론병 같은 거예요. 대장염 같은 거. 아시겠어요? 그럼 결국 염증이 몸 안에 병을 부른다. 그 염증을 부르는 것은 산성식품,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인조식품들이야. 그래서 짭짤하게 알칼리성 음식을 먹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우리가 먹으면 똥을 싸잖아요. 그래서 분변의 60%는 세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습니다. 왜? 생로병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먹고서 늙은 유익균, 나쁜 유해균은 전부 다 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똥의 약 60%는 세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똥을 싸고 나서는 이게 그 휴지를 이게 뭐 그 나쁜 휴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면 이게 수분이 있어서 이렇게 이 휴지가 이렇게 뿍빵부가 나와서 이게 손톱 여기에 똥이 묻잖아. 그건 그럼 손을 씻어야 돼. 왜? 여기에 그 몇 천만이 뭐야? 몇 조마리에 이런 유해균이 들어있고 유익균이 있으면 이렇게 먹어도 되는데 유해균이 많을 거라 이 말이야. 유해균이 많은 채로 그냥 빵 쪼가리 먹으면 걸린다 이 말이야. 병이 걸린다. 그게 뭐야? 대장균이야. 그게 대장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똥을 싸고 나서는 꼭 손을 씻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야. 이 똥, 아시겠어? 이게 나쁜 균이 유익균보다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그래, 가만히 보면 이 음식이 보약이잖아요. 그리고 또 똥도 보약이다. 실제 여기 대장 내에 이 크론병이나 장누수 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건강한 아기들이 이 싼 똥에서 유익균, 아직 그 생로병사 중에 싱싱한 것도 잘못해서 골라 나온 놈들 있잖아. 그런 균을 골라서, 유익균을 골라서 이 분변 이식술이라서 그 균을 이게 집어넣어주면 또 건강하게 똥을 또 잘 싸고 이런 병을 치료하는 그런 이 요법도 있어요. 실제 그렇게 효과를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체온, 맥박, 호흡 뭐 이런 거 건강하지만 똥도 꼭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체변, 똥 받아오세요라고 하는, 거기에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수를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이 유해균이 많이 나오면 장내 유해균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유해균을 제거하는 것보다 유익균이 더 많도록 하라 라고 하는 거, 요게 동의보감에 보면 육무보성이라고
나쁜 것보다 좋은 것만 그냥 냅다 하지 말고 이 나쁜 것을 빼는 것도 좋고 좋은 것을 집어넣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조화 균형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속 치휘본부 여기 5개 좋은 음식을 먹어서 몸속에 5개의 이런 기본 구성 요건들이 조화와 균형을 갖출 때 우리 몸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음식으로 이 미생물, 이 100조마리의 미생물과 60조마리의 이런 세포, 이러한 그 300에서 1000종 이러한 세균들의 먹이를 주면서 관리를 하면 미생물들은 우리의 건강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만큼 되돌려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식물의 다양성을 먹으면, 즉 생식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과 세균의 먹이를 충분히 보충해 주면 이 미생물들은 그걸 먹고 고맙고 감사하는 의미를 반드시 되돌려 줍니다. 그게 건강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보약이다. 이 음식 중에 이 생식 자연식인데 이 중에 오행생식이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맞춰 먹는 아주 현재는 유일하면서도 으뜸인 이러한 미생물들의 가장 바람직한 좋은 최상의 음식이다. 이렇게 정리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생식 하시는 분들이 아픔 없이 비교적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해서 그들의 다양성을 확보해 주니까 이놈들이 주인에게 건강을 관리해 주는 이러한 결과를 되돌려 받는다. 이런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식습관 개선 없이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오늘 정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바로 알자라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몸 바로 알고 아픔 없이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팅!